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중국, 일본 항공산업 어떻게 변화해 갈까요? 이번 클립에서는 항공 수요 측면에서 한번 과거를 비교해보고 미래에 대한 생각거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수수께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을 따로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3국 중에 항공실적 감소폭이 제일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선과 국내선 합치면 어떨까요? 너무 쉬우시다고요? 우선 월드뱅크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GDP 총량은 일본의 1990년 수준이고 1인당 GDP는 1981년 수준입니다. 2019년 국적사가 수송한 우리나라 항공수요 총량은 일본의 1995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중국으로 가보면 GDP 총량이 1990년대에는 일본의 약 절반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일본의 4배를 넘어섰습니다. 1990년대 항공수요는 일본의 약 20%였으나 2019년에는 반대가 되어 5배 이상입니다. 격세지감, 이 사자성어가 어울려 보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항공 읽어주는 남자가 아니죠. 국적사가 수송한 항공 여객을 인구수로 나누어 보면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일본을 추월해서 아주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자, 그래프만 보셔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객수를 GDP로 나눈 비율을 보시면 3국 중에 우리나라 수치가 역시 가장 높습니다. 2010년에는 비슷해지다 다시 우리나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일본 추세와 비슷하게 1인당 통행횟수가 변화했습니다. 반면에 GDP 대비 통행횟수는 최근 일본을 추월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번에는 항공산업 전체를 보기 위해서 국적사가 아닌 국가기준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RPK, 레비뉴 패신저 킬로미터를 보겠습니다. RPK, 당황하지 마십시오. 유상 여객 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돈을 내고 타는 승객들이 간 거리를 곱한 겁니다. 승객수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항공에서 운송량, 항공에서 매출을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지표입니다. 중요한 단어이니 밑줄 오늘도 쫙. 2016년부터 2019년까지 RPK를 비교하였을 때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위는 일본, 그리고 3위는 우리나라입니다. 규모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국제선 RPK 증감률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2019년 대비 74.1%, 중국은 81.7%, 일본은 74.8%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에서 RPK 증감률로만 보면 19년 대비 우리나라는 11.68%, 중국은 27.6%, 일본은 32.5%. 역시 우리나라 가장 작았고요. 일본이 국내선 타격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나라가, 어떤 국가가 가장 항공실적 감소가 적었을까요? 자, 생각하신 답변 틀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선과 국내선 합계는 우리나라는 70.9%, 중국은 44.1%, 일본은 63.1% 감소하였습니다. 미스터리 하시죠? 국제선과 국내선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 수요 감소가 가장 작았습니다. 그런데 합치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비밀은 국제선과 국내선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비교하면 국제선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국내선과 국제선 합쳤을 때 국제선 영향이 크게 반영되어 감소 비율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쳤을 때 국제선 영향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가장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자, 스페이스 일단 멈추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멈춰! 자, 다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클립 우리나라, 중국, 일본 과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항공산업 누가 1등이 될까요? 감사합니다.